皆さんこんにちは。チャンネル富士ちゃんの宮本です。半日銅像撤去シリーズの時間です。今回ご紹介する動画は、今から約1ヶ月前に、皆さんおなじみの金byungホン所長がくださった動画を字幕をつけてご紹介いたします。1991年8月14日に最初の慰安婦として名乗り出た金学順おばあさんの証言集の中にある話と、そして翌日8月15日に報道されたハンギョレ新聞の記事、そして東亜日報の記事をもとにして、金byungホン所長が見事な深読みをされています。普通の人は見落としてしまうような内容を解説してくださってますが、まさしくその当時に、帰ったような空気感を味わえる、そのような解説です。では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인근인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신문에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서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20 다 됐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사TV의 김병헌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1991년 8월 14일이죠. 김학순 씨가 자신은 위안부였노라고 이제 언론에 나와서 폭로한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김학순 씨는 자기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학순 씨를 끌고 간 사람은 과연 누군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짐작으로 그냥 전해 듣는 이야기로 일본군이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인이 일반 양민, 민간인을, 그것도 힘없는 여자를 끌고 간다는 것은 어느 나라 군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군법에 따라 처벌될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선의 여인을 일본군이 끌고 갔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또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김학순 씨를 끌고 간 사람, 위안부 김학순 과연 누가 끌고 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위안부 김학순 누가 끌고 갔는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서 본 자료들이 바로 김학순 씨로 인해서 매년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졌죠.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김학순 씨의 증언을 보면 일본 군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는데 누가 끌고 갔는지를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은 자신의 책인 25년간의 수요일에서 김학순 씨가 17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로 끌려갔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군에게 납치가 된 거죠. 물론 일본군이 납치했다고 쓰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맥상으로 명백하게 이것은 일본군이 납치한 것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소부대로 끌려갔다, 소부대로 끌고 갔다, 일본군이 김학순 씨를 납치해서 소부대로 끌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학순 씨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증언집 1권이 있습니다. 1권 또 맨 첫 번째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924년 만주 길림에서 이제 출생을 하죠. 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한 100일 정도쯤 돼서 아버지가 죽고
13살인가 쯤에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김학순 씨는 반항 심리가 있어서 뭐 13살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기생을 키우는 남자에게 데리고 가서 노래도 시켜보고 하니까 이 기생을 키우는 사람이 이 김학순 씨를 돈을 40원을 주고 사게 됩니다. 이제 양아버지가 되는 거죠. 양녀로, 쇠양녀로 이제 입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김학순 씨를 평양 기생학교에 이때 김학순 씨가 팔려갈 때 또 다른 여인이 또 하나 있었죠. 딱 같은 또래에. 평양 기생학교에서 학교에 보내서 기생 권번입니다. 이 양아버지가 김학순 씨와 같이 있던 또 다른 소녀를 평양 기생 권번에 보내서 2년간의 대략 2년 정도의 기생 수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생 수업을 마치자 이 양아버지는 두 여인을 데리고 국내에서 기생 영업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쫓아다니지만 이때 나이가 김학순 씨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다 보니까 김학순 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기생 영업, 그러니까 기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이었는데 17살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영업이 좌절된 겁니다. 그러자 이 양아버지는 이 두 여인을 데리고 중국 베이징으로 끌고 갑니다. 중국 가면은 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김학순 씨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데려가도 좋다, 어차피 뭐 팔았으니까. 그리고 떠나는 날 평양역까지 어머니가 노란 스웨터를 사서 평양역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양아버지는 김학순 씨와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 베이징에 가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김학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일본군 장교와 군인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과연 이 일본군 장교와 군인이 진짜 장교이고 진짜 군인인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군인이고 어느 나라 군대고 할 거 없이 이 군인들이 양민들, 민간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면 그건 군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군인이 탈영해서 일탈 행위로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렇게 장교와 군인이 조직적으로 한 여인을, 조선의 여인을 이렇게 납치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납치설, 그러니까 윤미향은 김학순 씨가 일본 장교와 군인에게 납치됐다고 했지만, 물론 이것은 김 씨를 납치한 사람들이 과연 장교고 군인지 한번 보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학순 씨를 데리고 간 곳은 군부대가 아닌 중국인이 버리고 간 빈집입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도 보면 소부대 앞 오두막집이었다, 빈집이었다, 여러 가지 증언이 있기 때문에 부대는 아닌 것으로 확실합니다. 윤미향 씨는 소부대로 끌고 갔다고 했는데 부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이 장교와 군인을 사칭한 이 두 사람은 김학순 씨와 또 다른 여인을 각각, 김학순 씨는 장교가, 또 다른 여인은 군인이 강간을 하죠. 그리고 밤을 같이 잡니다. 군인이 이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단순히 증언에서 일본군 장교와 일본 군인이었다는 말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전달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김학순 씨가 찢어진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그 전날 김학순 씨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반항을 하다가 장교가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교가 그 찢어진 옷을 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김학순 씨는 이 찢어진 옷을 가지고 몸을 가리고 있으니까 장교가
이제 그런 옷은 여기서 입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군인이면 얼른 부대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그런 옷은 여기서 입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앞으로 여기서 위안부 생활을 할 텐데 그 옷은 여기서 입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보나마나 이건 포주 아닙니까? 포주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군인이라면 미안하다라든가 아니면 미리 갔어야죠. 거기 잘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김학순 씨의 증언 중에는 위안부를 직접 관리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1991년 8월 14일 날 폭로한 것을 그 다음날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는 나를 데리고 갔던 양아버지도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돈도 못 받고 무력으로 나를 그냥 빼앗긴 것 같다라고 보도했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양녀들을 이용해 일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 했던 양아버지는 일본군의 총칼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들을 일본군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일본군들은 여자들을 총칼로 위협해서 빼앗아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군법에 회부돼서 아주 큰 벌을 받은 그런 범법 행위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시 한겨레 신문에 보도를 된 것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24년 만주 길림성에서 태어난 김 씨는 아버지가 생후 100일 만에 돌아가신 뒤 생활이 힘들어진 어머니에 의해 14살 때 평양 기생건번으로 팔려갔다. 3년간의 건번 생활을 마친 김 씨가 첫 취직인 줄 알고 건번의 양아버지를 따라 간 곳이 북중국 철벽진의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 앞이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김학순 씨는 어머니에 의해서 팔리고 양아버지에서 기생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기생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국내 기생 영업을 위해서 백방으로 띄어주면 안 되자 중국으로 갔다가 또 다른 사기범, 군인, 일본군 사칭, 사기범 또는 인신매매범 또는 포주에 의해서 끌려가죠. 어디로? 북중국 철벽진의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 앞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김학순 씨가 증언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김학순 씨의 가해자는 김학순 씨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는 바로 부모, 어머니죠. 여기서는 자신을 양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판 어머니, 그리고 양아버지, 사실상 그 당시에 양아버지는 인신매매범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양아버지로부터 두 여인을 한 푼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강제로 빼앗아간 강탈한 포주가 바로 김학순 씨에 대한 가해자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뭐냐?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위안소를 이용한 성을 매수한 성매수자입니다. 그들은 위안소 규정에서 정해진 돈을 지불했습니다. 김학순 씨의 말에 따르면 사병들은 이런 50전, 그리고 장교들이 긴 밤을 잘 때는 8원이라고 했습니다. 대금을, 비용이 반드시 지불되고 이용을 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위안소의 여인들을 이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포주는 자기들이 그만큼 투자하고 노력해서 마련한 여인을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일본 군들에게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김학순 씨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일본군 피해자가,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양아버지와 인신매매범과 그리고 포주에 의한 피해자였다. 따라서 김학순 씨가 1991년 8월 14일 날 위안부 피해자임을 폭로했다고 해서 그날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또 국가기념일로 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런 망신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코미디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할 국가기념일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